자, 투사 검사만 주로 이제 아동에게 했을 경우에 내담자의 정서 심리 검사에서 어떻게 정서를 이해하고 상담에 적용하는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이제 투사 검사에서 HTP를 했다면 HTP에서 정서라는 게 이제 어떤 하나만 보고 정서를 보진 않아요. 그럴 땐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적 해석을 해요. 구조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투사 검사의 전반적인 그림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서가 어떻게 묻어 나왔나 보는 거죠. 이 투사 검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이 기준이 뭐냐면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표상, 대상의 표상이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종이에 어떻게 투사되어서 나오느냐, 이게 투사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내담자의 아까 말한 자아 개념이란 게 자기 대상, 자기 표상을 보통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전체의 표상이 나타난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좀 보나, 혹은 또 어떤 인상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의 구조적 요소는 뭐 순서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이 다 크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크다는 것은 내담자가 욕구가 크다는 거죠.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좀 커 보인다. 그리고 그림이 전반적으로 필압이 되게 좀 강하게 보이는데, 네네. 되게 이제 에너지도 많아 보인다. 혹은 그 긴장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이 그림이, 뭐라 그럴까, 기울어져 있어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감이 없어 보여서, 뭐라 그럴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이 이제 아까 크게 그렸다, 이런 부분하고 크게 그렸다는 걸 먼저 볼게요. 이제 크기라는 게 내담자의 에너지 수준이 어떻냐, 또 충동성이 있느냐, 뭐 자신감, 또 자기에 대한 상, 이런 거를 보통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한 상에서 볼 때는 그림이 전반적으로 크니까 내담자 욕구가 많다, 에너지가 많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지만,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무가치하거나 열등감이 심할 때 이거를 가행 보상하려고 우리가 크게 하는 거죠. 우리가 뻥 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뻥 튈 때 언제 뻥 튀기래요? 사람들한테 언제 허세를 부리나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허세를 부리죠. 진짜 있는 것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막 과거에 막 이랬다 그러고, 항상 이야기의 초점이 과거예요. 내가 이만큼 막 이랬다, 이런 역은 내 안에 열등감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뻥을 튀기는 거죠. 이제 그림도 너무 크게 가대하게 그린 것은 나의 열등감을 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약간 자아가 팽창되는, MMPI 말하면은 9번 척도가 좀 상승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아직 뭐 아동이니까 MMPI를 안 해서 어렵고, 또 하나는 뭐 충동 조절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내담자한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을 두고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좀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필압이 강한다는 게 아까 말한 극도의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이 있을 때 스트레스에 압도당할 때도 우리가 필압이 강한 거죠. 전반적인 이 정서가 내담자가 조금 긴장감과 불안감이 과도하게 있어 보인다. 무엇을 보고? 필압이 강한 것과 그림이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좀 그런 요소로 보여진다. 그렇게, 그리고 또 빗속의 사랑 그림에서도 그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필압으로 뭐라 그럴까, 막 굉장히 진하게 그렸죠. 특히 사람의 눈, 전반적인 것들에 다 눈, 특히 머리, 눈,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적어서 내담자가 그런 이제 약간 스트레스 상태에서 긴장과 불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이게 정서겠죠. 비도 엄청, 빗방울이 그냥 뭐 약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뭐 우박이라 그러나? 약간 우박 수준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냥 비가 아니라 거의 뭐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긴장과 불안이 이런 우박보다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잠깐, 이경미, 이거 자꾸 전화 오는데 못 들어가는 건가요? 수락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중간에 들어오니까 제가. 자꾸 오케이. 네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이제 긴장, 불안된 게 정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영역에서는 아까 전반적으로 사고가 불안하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내담자의 사고가. 그래서 빗속의 그림에서 머리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이 불안과 긴장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있는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아지고, 대인관계를 이제 본다면, 대인관계는 이제 그 HTP 같은 경우에 사람 그림을 보통 이제 봐요. 사람이 대인 표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대인 표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인 표상에서 사람에 대한 것들 두 그림에서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럴까? 웃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손하고 발이 웃고 있지만은 눈은 굉장히 긴장돼 있고, 손은 딱 붙어 있고, 다리는 벌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요. 다리 벌리고, 눈은 웃으면서.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일 때 어떨까요? 관계가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는 좋아요. 이렇게 그 면담에서는 질문에서 나와 있어요. 행복할 때는 모르고 쓸쓸할 때는 화날 때 이런 걸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이 내담자가 역시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웃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관계를 해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겠다. 대인관계에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자아 개념의 그림, 자아 점검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족화가 동물 가족화, 물고기 가족화에서 뭐라 그럴까? 동물 가족화에서는 본인을 먼저 그리고 물고기 가족화에서는 본인을 제일 나중에 그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니, 동물 가족화에서 그 아빠를 제일 먼저 그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제일 나중에 그리고. 네네. 이렇게 본인을 제일 나중에. 본인 맨 나중에 그리고. 근데 아빠를 항상 먼저 그리고. 네. 동물 가족화에서는 본인을 제일 먼저 그렸네요. 어떻게 했어요? 동물 가족화는? 아빠. 그럼 잘못하셨네. 그러면 예, 그러면 많이 둘 다 아빠를 맞나요. 이게 제가 잘못 기재했어요. 아빠를 먼저 그렸어요. 아빠를 먼저 그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좀 두 가지겠죠. 아빠가 조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끌고 먼저 좀 약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모든 게 아빠 위주로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는 두 가지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사랑 그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무 그림에서도 자기 상을 그리고 있어요. 자아상을 그리는데, 사랑 그림에서는 좀 더 의식적인 수준에서 자기 표상에 대한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 다음에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상이 어떻느냐, 타인에 대한 표상이 같이 드러나는 게 사랑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특히 귀하고 코를 안 그렸어요. 제일 이제 큰 그 특징적인 것들이 지금 사랑 그림에서 귀하고 코를 안 그렸단 말은, 귀라는 거하고 코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지요. 이게. 근데 정보를 뭘로만 받아들이냐면 얘는, 이 아동은 눈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세계로 통해서 세상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죠. 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지금 눈만 진하게 그린 거예요. 눈동자만. 이 말은 타인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갖고 경계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입은 크게 웃고 있지만 이런 거 웃고 있는데 눈은 약간 이런 상태.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은 이러는데 눈은 긴장을 해야 돼.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웃어는 해야 되는데 눈은 긴장을 해요. 그럼 얼마나 이 아동이 힘들까, 관계에서. 저 사람 괜찮을까 경계를 하고 일단 의심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보여진다. 그 둘 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정서가 전체적으로 불안하다고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이게 과도하게 경계를 하면 안 듣는 거야. 너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땐 어때요? 길을 막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그냥 기막이 하고 안 듣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내담자가 지금 극도로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게 이 타인이 뭐 가정의 누구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누구의 그 소리를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는 것은 안 듣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부분도. 코라는 게 후각이죠. 이것도 이제 뭔가를 지각하고 감각을 느끼는 건데 감각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만큼 현재 관계에 대한 긴장도가 높다. 그러나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담자가 대인관계에서 되게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들.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도 이 손바닥이 손이 없고 어떻게 돼 있나요? 그냥 이렇게 이게 주먹 이렇게 또 동그란 것만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동그란 것만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긴장과 이런 경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의 대처 방식에서 되게 이제 어려움이 있겠다. 대처 방식에 적으면 되겠죠. 대처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부분들. 그리고 목이 굉장히, 이게 목이 어깨하고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람 그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 꼭 기부수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너무 굵은 목, 너무 또 짧은 목,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는 것들이 뭔가 이제 통제력이 그러니까 뭔가 통제가 안 돼서 뭔가 행동으로 나와버릴 가능성, 감정이 표출될 가능성,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들. 그 다음에 팔 같은 것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죠. 우리 이렇게 딱 하는 거는 방어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관계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레이더를 다 돌리니까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 같은 것도 주먹이지만 아니지만은 뭐라고 하나, 이거를. 이렇게 뭐 약간 공격성을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손을 펴지 않는 상태는 우리가 이러는 건 뭐예요? 두고 봐 이러잖아. 공격성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부분들. 근데 이 머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빗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이 엄청 길고 강조가 들어있어요. 머리 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옷으로, 머리인데 이게 옷으로 좀 보여지나? 옷처럼, 그러니까 옷을 너무 크게 이렇게 표현되면은 약간 자기 모멸감, 이런 부분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머리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머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묶어서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진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를 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가설은 있는데 지금 이게 머리카락도 아니고, 이게 막 강조했다고 본다 그러면 보통 머리를 강조하는 거는 이 머리라는 게 지적인 욕구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이걸 강조하게 되고, 혹은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을 때도 보통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머리카락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런, 이게 내담자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자아도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투사검사의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자아도취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아도취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좀 크다라, 강조한 것도 아니고 크다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보상심리 그런 것,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전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과도한 지적 욕구 이런 것에 대한 불안. 만약에 이거 이제 뭐 너무 수행을 많이 하거나 해야 될 게 많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불안들을 이렇게 이제 머리가 흘러나오잖아요. 삐죽삐죽 지금 너무 이쪽 양쪽으로. 그런 이제 그 욕구에 대한 불안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이 내담자의 전반적인 투사검사에서 보여주는 건 불안이라는 거죠. 정서가. 대처 방식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다. 수동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리고 방어적이다. 대인관계에서는 아까 말한 굉장히 긴장, 불안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웃지만은 긴장이 많아서 경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